연방정부는 작년 팬데믹 구제 법안에 따라 확대된 아동세금 공제 대상의 미국인들의 두 번째의 아동세금 공제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웹페이지를 1월 24일 세금보고 접수일과 동시에 오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웹페이지 childtaxcredit.gov는 납세자들에게 제출 옵션 자격 정보와 공제액 수령 방법에 관한 지침 게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패키지에 포함된 이 공제 프로그램은 자녀당 최대 300달러의 월 지급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지급된 이후 수천만 가구에 930억 달러를 집행했으며 12월 한 달 동안 6,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 확장된 자녀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2022년에는 자녀당 연간 2,000달러로 돌아가지만 17세 자녀까지 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2조 달러의 사회지출 계획을 발표해 이 확장된 자녀 세금 공제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IRS의 척 레틱 국장은 인터넷 양식으로 진행하는 세금 보고와 계좌로 직접 받는 옵션을 택해야 빠른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사용자들을 속여가며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DC와 텍사스, 인디아나, 워싱턴주의 검찰총장들은 24일 이 같은 혐의로 각각 지역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칼러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의 위치 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꺼놓으면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검색 엔진이나 지도 앱과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위치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구글이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가 설정을 하더라도 구글은 이용자를 속이고 다른 방법으로 위치 파악을 지속했다며 법원이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와 이를 통해 수집한 위치 데이터를 환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글 측은 이번 소송은 부정확하고 구시대의 주장이라며 구글 프로그램에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있으며 위치 데이터는 사용자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시험으로 잘 알려진 SAT 시험이 내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시험으로 변경됩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25일 앞으로 이 시험을 디지털 포맷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앞으로 연필 대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챙겨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2023년 내년에 시작하지만 미국에서는 2024년부터 디지털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 장소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고 응시생은 여전히 감독관이 있는 학교나 지정된 장소에서 디지털 기기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 시간도 종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지며 시험 결과는 며칠 안에 통보될 것이라고 칼리지 보드는 전했습니다. 이번 디지털 전환 발표는 이 시험이 백인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높아지며 코로나 사태 이후 SAT 시험을 의무화하지 않은 대학이 늘어나면서 나왔습니다. 명문사학인 하버드를 비롯한 다수 유명 대학들도 SAT나 ACT 같은 시험 성적보다는 고교 시절의 학업 성취도와 다양한 활동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번 이상 SAT에 응시한 학생 수도 2020년 220만 명에서 2021년에는 17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사용 중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DA는 24일 발표에서 두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하며 이들 치료제가 향후 나타날 변이에 효과가 입증되면 재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DA의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99% 이상으로 우세종이 되자 발표됐습니다. 이에 앞서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측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자사의 항체 치료 효과가 기존 변이종에 대한 효과보다 떨어진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인공 항체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침투력을 약화해야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는 수십 종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머크앤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미 농무부는 이달 초 캐롤라이나 주들에서 오리 3마리가 조류 독감에 감염된 것이 발견돼 사냥꾼과 농부 그리고 조류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이미 캐나다와 유럽에서 여러 사례가 발견됐지만 미국에서는 5년 만에 처음 야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라시아 H5 조류 독감은 인간에게는 고위험군으로 간주되진 않지만 해당 조류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농무부는 경고했습니다. 2015년에 이와 유사한 조류 독감으로 인해 미국 칠면조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농무부가 발표한 역사상 최악의 동물 질병 사건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때 약 5,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된 새는 초기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호흡곤란, 알 생산 감소와 다리의 보라색 변색 등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관은 새를 다루는 사람들은 장갑을 착용하고 야외에서 작업해야 하며 집에서 가금류와 계란을 취식하는 경우에도 내부 온도 165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46만 5,154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9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3.6%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3,706명, 신규 사망자 수는 12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7%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